지난번에 군인의 교통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산부 환자분들이 떠올랐어요. 남자만 군대 가니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럼 니네도 애 낳아라. 뭐 이런 젠더 갈등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교통사고의 치료와 합의에 있어서 군인과 임산부는 엄청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그 양상이 비슷하거든요. 과거를 회상해보니까 교통사고 치료에 있어서 임산부가 받는 혜택이 딱 한 가지 있었던 때가 있어요. 2013년도 하반기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교통사고 환자 중 골절 이하 상해면 전부 다 입원을 거부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풀려서 입원을 받아주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양심적으로 운영했던 병원들도 법령이 완전히 바뀌면서 혹여라도 건강보험공단 눈밖에 날까봐 몸살이던 때예요.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도 임산부는 즉각 입원이 가능했어요. 대개는 산부인과 입원이었지만 어쨌건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즉각 입원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경우였었죠.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별반 혜택이 없었고, 또 요즘은 임산부만 입원시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건 임산부의 불이익뿐이죠.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죠. 임산부가 아닐지라도. 아프니까 혹시 몰라서 엑스레이 정도는 찍어보셨죠? 그런데 임산부는 엑스레이를 안 찍어줘요. 일단 임산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럼 모든 의료진은 태아의 건강 상태에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목이 아프다고 해봐야 목부터 찍어보는 게 아니라 자궁 확인에 필요한 검사부터 하죠. 양방병원에 가신 분들은 주사나 약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으셨죠? 그런데 임산부는 아무리 아프다고 해봐야 진통제 처방이 안 돼요. 안전한 진통제도 있을 거 아니냐? 있죠. 그래도 안 해줘요. 혹여라도 태아에 문제가 생겼다. 의사는 분명히 임산부의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양방병원에서 보통 두 가지 치료를 받는데요. 핫팩 정도라던가 아니면 전기로 하는 물리치료. 그런데 제가 경험한 임산부 환자분들은 핫팩도 전기 물리치료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거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도 혹시라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면서 거부하시더라고요. 한의원은 그런 거 이외에도 자동차 보험에 보장되는 시술들이 있지만 핫팩을 거부할 정도로 걱정하는 산모한테 침을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모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경미한 수준이면 아예 치료를 거부하는 곳들도 있어요. 아니, 의사가 환자 말 따르는 게 어딨냐, 본인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있게 치료해야지 라고 욕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딱 한 명 있어요. 임신 중에 한약도 계속 먹었고 각종 물리치료, 침, 부항, 쭈나이프까지 전부 다 받은 산모 환자. 제 와이프죠. 한의사 부인들은 임신 중에도 모든 한방치료 다 받아요. 남편이 안전을 보장하니까. 혹여라도 태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게 그 치료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이건 의사 부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보장하는 진통제나 물리치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다른 환자들한테는 잘 권하지 않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째 산모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입장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은 임산부는 의사의 거부가 되었건 산모 본인의 거부가 되었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요. 보험사로서 임산부는 군인들처럼 치료비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피해자인 거죠. 그리고 군인들이 어쩔 수 없이 전역 후에 적극적 치료를 계획하듯이 임산부는 출산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출산을 하면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후조리 해야죠.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는 쉬잖아요? 자, 그럼 산후조리 끝났어. 이제 치료받아야지. 아기는 누가 봐요? 갓난 아기를 안고서 치료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서 야간 진료에 후딱 다녀와야죠. 난 친정엄마가 근처에 계시니까 괜찮아. 이제 열심히 치료받을래. 그런데 사고 후에 출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산후조리도 마쳤고 그러다 보면 이미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가 쉬워요. 그럼 1주간 치료 횟수에 제한이 생겨요. 난 임신 중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주장은 2013년도까지는 받아들여졌었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가 막아요. 임산부였으니까 좀 봐달라는 하소연을 할 경로가 없어진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그럼 합의해버릴래. 그리고 내 돈으로 치료받아야지 뭐. 이것도 애매해요. 치료받은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뭔가 치료를 받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 난 지가 한 8개월 됐는데 치료 횟수 자체가 몇 번 안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뭔가 적극적인 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물리치료만 몇 번 받은 게 전부잖아요. 심지어 보험사 담당자 중에는
그 허리 아픈 거 사고 때문인 거 맞냐? 원래 출산하고 그러면 다들 허리 아픈 거 아니냐? 사고 때문에 아픈 거 같진 않은데 뭐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울하고 짜증나죠. 앞서 언급했던 군인들의 교통사고하고 비슷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임산부의 경우도 일단 태아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생기고 본인에게도 중대한 위험성의 확률이 낮다고 진단을 받았다면 사고 초기에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합의하시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혹여라도 저거 보험사 끈앞을 아냐? 라고 오해하실까봐 첨언하는데, 저는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입원도 하시고 치료도 충실히 받으시고 합의금도 최대한 받으셔야 된다고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심지어 저희 한의원은 입원 시설도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딱 세 종류의 피해자에게는 적당한 시점에서 합의하시라고 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가 나이롱 환자, 두 번째가 군인, 세 번째가 임산부. 나이롱 환자야 뭐 합의금 잘 받는 게 목적일 테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타이밍 잘 잡아서 합의하시던지 말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군인들은 어차피 치료받을 시간 내는 게 어렵고 담당자가 자꾸 바뀌기가 쉬워서 보험사의 합의 의지가 적은 편이고, 임산부는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임산부는 태아의 안전과 본인 신체에 위중한 징후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적당한 시점에서 합의하는 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것 같다 입니다. 물론 합의금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쭉 지켜봐도 되긴 하죠.